여러분 잠깐만 멈춰 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켜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오랜 세월 풍수를 공부하고 수천 명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영상을 보게 되는 것, 어떤 말을 듣게 되는 것, 어떤 순간에 어떤 곳에 머물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5월 20일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풍수와 기운의 흐름을 연구해 오면서 1년 중 특별히 재물의 기운이 활짝 열리는 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날들 중에서도 오늘 5월 20일은 제가 매년 가장 주목해온 날 중 하나입니다. 이 날이 왜 특별한지, 이 날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 자신이 직접 실천하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확인한 것들만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만 열리는 황금의 문이 있어요. 재물의 파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을 흐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흐름을 타고 어떤 분들은 그 흐름을 아예 모르고 지나쳐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 임을 그 흐름을 제대로 타셨으면 합니다. 황금령이 옆집으로 날아가기 전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에 대재물이라고 써주세요.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우주에 선언하는 말입니다. 돈은 소리를 듣습니다. 재물은 마음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선언을 하시면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저는 이것을 황금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재물의 신과 맺는 계약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의 행운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풍수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스승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연은 빈틈없이 말을 한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라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멋있는 말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제 자신도 수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이제는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자연은 정말로 말을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달이 차고 기우는 것도, 하루의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두가 어떤 흐름과 신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그냥 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에도 흐름이 있고 방향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이에요. 이 날이 왜 특별한지 숫자와 기운의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숫자 20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20이라는 수는 2와 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음양의 두 번째 수예요. 동양 철학에서 두 번째 수는 연결을 뜻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나와 돈이 연결되고 씨앗과 열매가 연결되는 수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노학자 어른께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숫자 2가 들어가는 날에는 세상의 기운이 서로를 부른다고 하셨어요. 혼자 있던 것들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이라고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에는 돈을 부르는 힘이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작동한다고 저는 배웠고, 실제로 수십 년간 그 흐름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는 달을 한번 보세요. 오행으로 보면 후재울은 후다가 후작 피어오르는 시기입니다. 불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왜 재물과 관계가 있을까요? 화생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불은 흙을 낳습니다.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되고 그 재는 흙을 기름지게 해요.
그 기름진 땅에서 곡식이 자라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 토, 즉 흙의 기운은 재물을 모으는 기운입니다. 토치제라는 말이 있어요. 흙이 재물을 거두어 품는다는 뜻입니다. 5월은 화기가 토기를 길러주는 달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흐름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5월을 가리켜 돈이 땅에서 솟는 달이라고 불렀던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자연을 관찰하고 삶을 살아온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의 뜻을 지금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20일이 왜 특별한가요? 바로 화기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면서 토기와 만나는 교점이 이 시기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고 거기에 사람의 의지가 더해지면 이것을 옛 어른들은 천지인이 모이는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기회를 열고 땅이 재물을 품고 사람이 그것을 받아내는 날이에요. 오늘은 지갑을 깨우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오늘 눈을 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풍수를 공부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재물의 기운은 구체적인 물건을 통해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에요. 기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물건을 통해 머물 곳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수에서 물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예요.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지갑은 재물의 기운이 머무는 집이에요. 오늘 5월 20일 여러분의 지갑 안에 특별한 것들을 넣어주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들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고 주변 많은 분들이 따라하신 후에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넣으실 것은 흰쌀 3알에서 5알입니다. 여러분, 쌀이 왜 재물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쌀을 황금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쌀 한 토를 얻기 위해 농부는 88번의 손길을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쌀의 한자인 미자에는 88팔자가 들어있다고도 합니다.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노력과 하늘의 은혜가 모인 결정체입니다. 풍수에서 토기를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쌀이에요. 지갑의 쌀 3알에서 5알을 작은 금색 종이에 싸서 가장 안쪽에 넣어두세요. 이것은 땅의 기운이 여러분의 지갑 안에서 재물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운데 구멍이 뚫린 오래된 동전입니다. 옛 동전에는 가운데 네모나거나 둥근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풍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멍이 있다는 것은 기운이 순환한다는 뜻이에요. 돈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순환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그란 형태는 완전함을 의미해요. 재물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동전을 빨간 실로 묶어서 지갑의 지퍼가 달린 칸에 넣어두세요. 빨간색은 양기를 상징합니다. 재물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색이에요. 세 번째는 아주 소량의 굵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나쁜 기운을 막는 데 사용해 온 것입니다. 이사할 때 소금을 뿌리고 귀한 것을 지킬 때 소금을 사용하죠. 풍수에서 소금은 음기를 흡수하고 재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복을 시기하거나 나쁜 기운이 재물에 달라붙으려 할 때 소금이 그것을 막아줍니다. 아주 소량 작은 은박지에 꼭 싸서 지갑에 넣어두세요. 냄새가 나지 않게, 새지 않게 잘 봉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지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재물은 재물을 부릅니다. 큰 지폐가 지갑 안에 있으면 그 지폐가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길을 열어줍니다. 새 돈이 집을 찾아올 때 이미 그 집에 형이나 언니가 있으면 더 편하게 들어오듯이 큰 지폐는 더 많은 돈이 들어올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지폐를 접을 때는 숫자가 보이는 면이 안쪽으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돈이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안으로 머물려는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이것들을 오늘 지갑에 넣으실 때 반드시 순서를 지켜주세요. 동전을 먼저, 그 다음에 지폐를,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과 쌀을 넣어야 합니다. 단단한 것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부드러운 것이 안정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행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지갑을 꺼내서 두 손으로 살며시 감싸주세요. 그리고 지갑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히 소리내어 말씀해 주세요. 돈아, 어서 와.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처음에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아해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자기를 반겨주는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나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자기를 환영하는 곳으로 갑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지갑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낮에는 잔돈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오늘 이날 재물의 기운이 모이는 날에는 작은 돈이라도 무게 있게 다뤄야 합니다. 잔돈이 많이 쓰이면 재물의 닻을 올리는 것과 같아요. 배가 항구에 닿으려 할 때 닻을 올려버리면 배가 다시 떠내려가 버리듯 오늘은 작은 돈이라도 지켜주세요. 저녁에는 지갑을 바닥이나 땅 가까운 곳에 두지 마세요. 지갑은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서랍 위, 선반 위, 책상 위, 어디든 좋으니 높은 곳에 올려두세요. 재물은 대접받는 것을 압니다. 높은 곳에 놓인 지갑은 그 자체로 재물을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받은 재물의 기운은 더 기꺼이 그곳에 머뭅니다. 이제 저는 옛 어른들이 몰래 해오던 돈을 부르는 의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가 새벽 일찍 무언가를 혼자 하시는 것을 가끔 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동이 트는 시간에 할머니는 조용히 부엌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셨어요. 나중에 여쭤보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건 우리 집에 복을 부르는 거야. 너도 나중에 해봐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냥 흘려들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제가 풍수를 공부하면서 그 의식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어요. 오늘 5월 20일에 여러분께 알려드릴 의식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갑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가능하면 해가 막 뜨는 시간에 지갑을 꺼내세요. 지갑 안에 영수증이나 쓰지 않는 카드, 불필요한 종이들을 모두 꺼내주세요. 이것들은 이미 나가버린 재물의 흔적입니다. 지나간 돈의 기운이 지갑 안에 머물면 새로운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깨끗이 비워내고 나서 지갑을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3번 살며시 털어주세요. 그런 다음 지갑을 아침 햇볕 아래에 7분 정도 놓아두세요. 햇빛은 양기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기운입니다. 새벽 햇살이 지갑 안에 든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신선한 양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돈을 부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갑을 두 손으로 공손히 감싸주세요. 마치 소중한 것을 받들듯이. 그리고 3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나에게 재물이 흘러 들어온다. 이 말이 단순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말의 힘을 깊이 믿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의지를 담고 그 의지는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은 현실을 당깁니다. 옛 어른들이 왜 말을 조심하라고 했겠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이 말을 3번 하실 때 진심을 담아서 해주세요. 우주는 진심을 압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물건들을 지갑에 넣는 것입니다. 동전, 지폐, 그리고 소금과 쌀,
이 순서를 지켜주세요. 다 넣으신 후에 지갑을 한 번 더 두 손으로 감싸고 고맙다는 말을 해주세요. 재물에게 그리고 이 물건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마움은 더 많은 것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풍수의 이치이기도 하고 삶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이 의식을 마치신 분들은 댓글에 의식 완료라고 써주세요. 그 댓글이 여러분의 선언이 됩니다. 우주가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풍수를 가르치면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기운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는 것이 먼저라고요. 아무리 좋은 물을 담아도 바닥에 구멍이 나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하루 이것들만큼은 꼭 피해 주세요. 첫째, 오늘은 현금을 빌려주지 마세요. 5월 20일은 재물의 기운이 모이는 날입니다. 이날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마치 수문을 열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한번 열린 수문으로는 모였던 물이 전부 쏟아져 나가버립니다. 돈은 한번 자리를 떠나면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가까운 분이 부탁하시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정중하게 내일 드리겠다고 하세요. 관계가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늘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오늘은 필요 없는 것에 돈을 쓰지 마세요. 충동적인 소비, 생각 없이 클릭해서 사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오늘만큼은 재물의 흐름을 흩어버립니다. 이것이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재물을 가볍게 여기면 재물도 여러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오늘 하루 지출을 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셋째, 절대로 지갑을 바닥에 두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땅의 기운 중에는 위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아래로 당기는 것도 있어요. 지갑을 바닥에 두면 땅의 음기가 지갑 안의 재물 기운을 아래로 빨아들입니다. 의자 위도, 테이블 위도, 선반 위도 어디든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두세요. 넷째, 저녁 늦게 돈을 세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옛 어른들이 밤에 돈 세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밤은 음기가 강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돈을 세면 음기가 재물에 달라붙어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돈을 세는 것은 결핍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없나 확인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세는 것은 그 불안이 재물에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은 지갑을 닫아두세요. 믿음으로 두세요. 다섯째, 오래된 영수증이나 필요 없는 종이를 지갑에 넣어두지 마세요. 영수증은 이미 나가버린 돈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지갑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지갑이 나간 돈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새로운 돈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정화의식을 하시면서 이것들을 다 꺼내셨겠지만 혹시 낮에 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지갑 안에 넣지 마시고 따로 두세요. 여섯째, 절대로 나는 돈이 없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려 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 라고 말하면 우주는 그것을 여러분의 주문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주문을 이루어 줍니다. 돈이 없는 상태를 지속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형편이 어렵더라도 돈이 곧 들어올 거야 라고 재물이 나를 향해 오고 있어 라고 말해 주세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저는 젊은 시절에 아주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풍수를 공부한다고 했지만 정작 제 삶은 재물과 인연이 없어 보이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돈에 대해 늘 긴장해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이번 달도 빠듯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지갑을 열면 한숨부터 나왔고 돈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승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돈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돈이 무서워서 돈 생각만 하고 있어. 그게 오히려 돈을 밀어내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돈 걱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돈을 밀어낸다는 건지. 그런데 스승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돈을 두려워하는 마음, 부족할까봐 불안한 마음,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운이 재물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재물은 여유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풍족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단지 현실에서 풍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풍족한 사람에게 재물이 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지갑을 열 때 한숨 대신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 들어올 것에 미리 감사했어요. 돈을 대할 때마다 두려움이 아닌 친근함으로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어색하고 조금 어리석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바뀌면서 실제로 제 주변의 상황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부터요. 뜻밖의 수입이 생기고 오래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재물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재물의 흐름도 바뀝니다. 이것은 풍수의 이치이기도 하고 삶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풍수를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삶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잘 사는 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한때는 잘 살다가 어려워지신 분들, 반대로 어렵다가 일어서신 분들, 정말 다양한 삶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물이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마음의 자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감사함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머뭅니다. 적게 가져도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 불만스러운 사람에게는 재물이 머물질 않아요. 쉽게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좋게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풍수의 실제 이치예요. 기운은 감사가 있는 곳에 모이고 불만이 있는 곳에서 흩어집니다. 감사함이 재물의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날 여러분께서 지갑에 물건을 넣고 의식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 가족, 따뜻한 집, 밥 한 끼, 이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잠깐이라도 느껴보세요. 그 감사함을 마음에 채우신 다음에 의식을 하시면 그 효과가 훨씬 깊습니다. 재물은 채워진 마음에 더 기꺼이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월 20일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갑에 특별한 것들을 넣고 의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걱정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지금 먹는 밥 한 끼를 맛있게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좋은 기운이 만들어지고 그 기운이 재물을 부릅니다. 풍수는 환경과 기운의 학문이지만 그 뿌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큰 풍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좋은 날도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고
삶이 진실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재물이 모이는 법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5월 20일의 특별한 기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운을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날이 여러분에게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진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진심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끝까지 보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재물의 파동이 이미 여러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그 의지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내일도 모레도 매일 특별한 재물의 날이 있습니다. 내일은 집안에 특별한 것을 두어 돈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모레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 한마디로 하루 종일 재물의 기운을 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여러분이 주무시는 방향이 재물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세요. 이 이야기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도록요. 지금 댓글에 대재물 받았다라고 써주세요. 이것은 우주에 대한 선언입니다. 재물이 나에게 왔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선언이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오늘도 부자 되세요. 재물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오늘 이날 5월 20일 여러분의 지갑이 깨어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풍족해지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이 풍족한 사람에게 재물이 옵니다. 그리고 재물이 온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재물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